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55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팔자에 재성만 보고 가난하게 산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의 사연을 가지고 헛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당히 포스가 대단합니다. 쟁의의 기질이 많이 느껴지는 관상입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사주를 보러 가면 사주가 약하고 재물을 지는 힘이 약해 재물복이 없어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저에게 항상 들려주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름대로 큰 재물도 벌었고 재물 걱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저의 재물복이 진짜 없는지 꼭 알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사주를 펼쳐보고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주는 사주 자체는 재물복이 없는 사주가 맞습니다. 허나 사주가 상당히 쟁의 기질이 강하고 재주가 많은 사주입니다. 이러한 기질을 잘 가꾸었으면 한 부자의 장인 소리를 듣는 전문가가 되어 이것으로 재물을 얻고 명성도 얻는 사주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실은 제가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장인입니다. 옛날에는 이 직업이 배고프고 어려운 직업이었지만은 현대에서는 축제도 많고 대회도 많아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제 솜씨를 인정받아 지금은 주문도 많이 받고 또 이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현대에서는 재물을 단지 재성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왜 재물복이 없다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죠. 신축년 기해월 정미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축년생이시면 61년생 2019년 올해 59이 되시는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를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재물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주 상담을 하고 사주 풀이를 할 때 재물운을 볼 때 꼭 재성만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답변하면 요즘은 현대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현대는 재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노래만 잘 불어도 재물을 볼 수 있고 그걸로 또 어떠한 전문성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예만 잘해도 나무 공예만 잘해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그걸로도 큰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성 가지고도 충분히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사주에 나타난 장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재물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보자고요. 본인이 정화, 여린 촛불이죠. 촛불. 신금은 작은 쇠, 축토 작은 흙, 기토 역시 작은 흙,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미토 작은 흙, 경금 큰 쇠, 무쇠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흙기운도 많고 쇠기운도 많죠. 그리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나무 기운이 안 보이네요. 나무. 물론 해수 안에 간목, 미토 안에 을목, 이렇게 지장간에는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은 신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축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기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해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경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됐네요. 상당히 식상이 많고 그 다음에 정제 편제도 많이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이게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열인불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물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인불 정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불을 먼저 보자고요. 불은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없죠. 사주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미토안의 정화,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 있나요? 나무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해중의 간목, 미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편이 너무 없죠. 지장간에만 있고, 남의 편은 큰새 경금, 큰 흙 술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기토, 호수같이 큰 물 해수, 신금 작은 새, 축토 작은 흙. 이렇게 남의 편들이 너무 많고 세력을 많이 이루고 있죠. 그러면 사주가 많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남의 편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내 편이라고는 전부 지장간에서 힘이 좀 미약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신약한 사주인데 간목은 용신으로 잡기는 너무 크고 젖어 있죠. 큰 나무 작은 불에다 던져줘봐야 목다시로 꺼지고, 자, 미토안의 정화나 을목 아니면 술중의 정화를 잡아야 되는데, 해수가 옆에 있어서 미토는 열기운하고 나무가 젖어서 좀 어렵고, 술토안의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술중의 정화를 용신으로 삼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은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약해졌는데, 사주가 약해지면은 사주가 강해야 경쟁에서도 밀려나지 않고, 재물을 지더라도 힘이 강하니까 재물을 놓치지 않는 힘이 있고, 그래서 재물운이 좋고, 그런데 사주가 약해버리면 경쟁에서도 밀리고, 또 재물을 이렇게 쇠가 재물이죠.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재물을 자꾸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운이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신약한 사주가. 그런 다른 데서 봤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사주상에서 보면은 그게 맞죠. 약한 사주, 죄다 신약까지 봐주는 약한 사주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걸로서 상담이 끝나는 건 아니죠. 현대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의 전문성, 기술 이런 거를 하나 갖고 가게 되면은 충분히 그걸로 재물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춤을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 춘다든가,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나무로 공예를 해가지고 탁월한 그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타를 잘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가면은 그걸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실력이 더 월등하면은 유명해져 가지고 큰 재물도 벌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재주, 그 다음에 기능, 기술, 쟁의 기질만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재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재물운을 볼 때 꼭 재성만 가지고 재물운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끼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적성이 어떤 것이 잘 맞는지를 봐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재물 크기도 결정된다는 걸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약하지만은 첫째 보면은 사주의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흑기운들 보시죠. 이 모든 게 식상이에요. 식신상관. 식상은 뭔가요? 감성이 뛰어나고 아트적인
기질이 강하고 이걸로 인해서 예기 쪽, 예술이라든가 기능, 기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다는 얘기죠. 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운이죠.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또 이 식상이 전부 흙이죠. 흙은 바로 화개살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화개살 역시 감성이 뛰어나고 아트적인 감각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예기 쪽으로 가면은 발전이 있는 살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화개살이라는 거는 쟁의 기질이 상당히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일지에 보면 양이살이 있네요. 양이살은 칼을 쥐고 하는 직업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도 되고 도구도 되고 그러니 이러한 기운 때문에 또 정화의 예민함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이분 사주로 보면은 상당히 손재주 그 다음에 아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기 쪽 전문성 이런 쪽으로 기술 예능 이런 쪽으로 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바로 도자기 장인이라는 얘기예요. 도자기 잘 갔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손재주 이 재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은 재물을 크게 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재주로 본인의 센재주로 대회에 나가서 실력도 인정받고 명성이 높아가니까 주문이 쏟아지고 또 가격도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재물을 갖다가 많이 질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재물운이 약하더라도 본인의 이런 기질을 잘 이용하게 되면 재물을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재물운을 볼 때는 반드시 사주에서 재성을 가지고 재물을 논하면은 상담의 질이 얕다는 얘기예요. 상대의 장점이 된 기질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걸 잘 살려가지고 가면 요즘 현대에서는 충분한 재물, 큰 재물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이런 그 특수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을 가게 되면 남들하고 평범한 삶을 사게 되면은 이러한 그 재물을 지고 갈 수 없는 이 평범한 재성을 보고 통변하는 그런 재물운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재물운이 약하고 재물 골고기 많은 사주입니다. 근데 특수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